탈정치, 탈복지, 탈규제, 탈탈탈. 이게 NPM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시장으로 다 넘겨버리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 이런 비판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게 거버넌스가 등장한 거죠. 협치. 공동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으로 다 넘길 게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하자, 공동으로 통치를 하자. 그러려면은 국민과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정부하고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해. 신뢰. 그 신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 거버넌스고, 거기서 강조됐던 게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은 서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재정치, 행정의 재정치를 강조하면서 이거는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나온 개념이 신뢰성 같은 게 이제 다시 강조가 됐던 거예요.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시대 상황이고, 이런 게 행정 이론이고, 그 각각 이론에서 나온 이념들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국가의 흐름도 있고, 이념의 흐름도 있고, 정치하고 행정 관계의 흐름도 있고, 뭘 통해서든지 다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죠. 자, 그러면 로마 2번에 정리된 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83쪽에 그 본질적 가치, 공자, 형평, 정보, 이 중에 요 시대 때 나왔던 요거가 본질적 가치예요. 나머지는 전부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는 주로 시대 흐름에 무관하게 불변의 가치입니다. 항상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상위 가치죠. 그러면 이 민주나 이런 건 상위 가치가 아니냐?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데요. 여기서 본질적 가치라는 이 구분을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행정학자예요. 그 위에 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코프, 괄호에. 이 사람도 신행정학자인데요. 이 신행정론자들은 자궁한 분배,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이런 분배 과정의 이런 가치들, 공익이나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분배를 설명해 주지 못한 이런 가치들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신행정론자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본질적 가치 하면 무조건 공자, 형평, 정복이에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더 중요한,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자, 형평, 정복. 문제 하나 볼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92쪽에 1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론 간의 관계, 이게 변청 흐름, 이걸 정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답은 4번이죠. 발전행정은요, 굉장히 개발 독재여서 민주적이지 않은 이론이에요. 정부가 막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론이거든요. 효과성이었죠. 효과성. 2번은 어떨까요? 이 문제 방점은 본질적 가치예요. 본질.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답은 3번이에요. 1번은 자유고, 2번은 평등이고, 3번은 민주고, 4번은 형평이에요. 공자, 형평, 정복에서 제외된 건 3번이에요. 그래, 상식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민주만큼 본질적 가치가 어디 있겠나 하겠지만 자꾸 행정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자들 말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학은 지극히 영혼과 철학이 없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차라리 실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고시를 봐야 돼. 그건 주관식 논술형을 공부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막 펴나갈 거면. 행정학, 객관식 행정학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고생만 합니다.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나올 학생이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아주 혼냈어요. 오늘 나올 학생이 처음에 뭐 쓸데없는 걸 막 끌어다가 너무 실력은 엄청 대단한데 쓸데없는 질문은 아닌데 점수를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막 혼냈어요. 요즘 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여기까지만 또 울타리를 쳐줬는데 여기까지 가서 주는 사료나 울타리에서 사료 먹으라니까 왜 야생화를 독버섯을 먹고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니? 제발 이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딱 그거를 자기가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안 나가는 걸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자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딱딱 이제 적당히 손을 지켜가지고 나중엔 잘 하더라고요. 자, 84쪽 3번. 본질적 가치부터 보겠습니다. A급입니다. 100분의 100이고요. 자, 1번의 공익부터 볼게요. 공자, 형평, 정복인데 이제 공익부터 볼 겁니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공익은. 단순히 행정의 본질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행정의 그 양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암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공익이란 1번 불특정 다수의 이익,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 그러니까 특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 지향해야 될 어떤 공통의 이익. 이게 공익이거든요. 공익. 그런데 그 2번, 1번 정치행정 이론론이 지배했던 요때, 정치행정 이론론 지배했던 요 시기 때 주로 나온 이념이에요. 본질적 가치니까 이거는. 본질적 가치니까. 이원론에서는 주로 본질적 가치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뭐 능률성, 뭐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은 이원론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원이거든요. 능률 이원론, 이것도 새 이원론, 행태주의. 그래서 공익 같은 거 이런 본질적 가치는 대체로 이론론에서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 오른쪽에 4번.